여기는 서브머지드 경기장입니다. 여기에는 수행 순서가 상관없는 15가지의 미션이 있습니다. 모든 미션을 완료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각 로봇 경기 라운드마다 주어진 2분 30초 동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많은 미션을 시도하세요. 가장 좋은 라운드의 경기 점수만 반영될 것입니다. 모든 경기 전에 경기장 전체가 올바르게 재설정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경기 시작 전에 팀에게 경기장 설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로봇은 완전히 출발 구역 안쪽에서 출발해야 하며 양쪽 홈 구역 중 한 곳으로 돌아오도록 로봇을 프로그래밍해야 합니다. 경기 중에 로봇이 양쪽 홈 구역 중 한 곳에 있을 때에는 로봇을 다루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팀의 로봇이 출발 구역 밖으로 뻗어 있는 경우 출발하기 전에 로봇을 라인 뒤에 놓도록 부드럽게 안내합니다. 출발하려면 팀 테크니션은 움직이지 않게 손으로 잡고 있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잘못 출발한 경우 최선의 판단을 내리고 가능한 경우 관대하게 대처하세요. 아름답고 소중한 프로 정신은 퍼스트레고 리그에서 우리의 핵심 가치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로봇 게임은 아름답고 소중한 프로 정신을 관찰하기에 중요한 장소이며 심판은 각 공식 로봇 경기 라운드에서 이를 평가합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다양한 상황에서 특히 로봇이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친절한 롤모델이 되어 긴장을 진정시키고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여러분과 팀원, 그리고 다른 팀에 대한 팀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름답고 소중한 프로 정신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장비 검사. 로봇과 모든 장비는 양쪽 출발 구역을 넘지 않아야 하고 높이가 12인치 아래여야 합니다. 만약 로봇과 장비가 하나의 출발 구역보다 크기가 작고 높이 제한을 넘지 않는다면 팀이 점수를 얻게 됩니다. 경기 전 점검 시간 동안 로봇의 모터가 4개 이하이고 컨트롤러가 하나뿐이며 모든 장비와 로봇이 양쪽 또는 하나의 출발 구역에 모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팀원들은 심판이 높이 제한을 확인하는 동안 손으로 모든 장비의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장비 검사 후 경기 전까지는 팀은 원하는 대로 로봇과 기타 장비를 두 홈 구역에 나누어 배치할 수 있습니다. 미션 1. 산호 종료장. 새로운 산호 구조물들이 산호초로 운반될 만큼 강해질 때까지 키울 수 있도록 산호 종료장을 설치하세요. 산호 나무가 산호 나무 지지대에 매달려 있는 경우, 보너스, 산호 나무의 바닥이 홀더에 있는 경우, 산호 싹이 위로 뒤집힌 경우. 미션 2. 상어. 꼬리표가 달린 상어가 새로운 먹이터로 이동하는 여정을 추적하세요. 상어가 더 이상 동굴에 닿지 않은 경우, 상어가 매트에 닿아 있고 조금이라도 상어 서식지에 걸쳐 있는 경우. 미션 3. 산호초. 주변의 다른 식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새 산호 구조물을 조심스럽게 설치하세요. 산호초가 매트에 닿지 않도록 뒤집어져 있는 경우, 산호 조각이 홈 구역 밖에서 똑바로 세워져 있고 매트에 닿아 있는 경우. 미션 4. 스쿠버 다이버. 스쿠버 다이버가 새로운 산호를 종료장에서 산호초로 옮기는 것을 도와주세요. 스쿠버 다이버가 더 이상 산호 종료장에 닿지 않은 경우, 스쿠버 다이버가 산호초 지지대에 매달려 있는 경우. 미션 5. 아기. 아기를 겁을 주어 침몰한 난파선 안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세요. 난파선 안에 아기가 걸린 경우,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걸쇠가 완전히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며 레버 위에 놓여 있지 않아야 합니다. 미션 6. 돛대 올리기. 돛대를 들어 침몰한 난파선을 복원하고 내부를 탐험하세요. 난파선 돛대가 완전히 올라간 경우, 난파선 돛대가 걸쇠로 인해 시작 위치로 돌아가지 못하면 돛대가 올라간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미션에는 점수를 얻기 위해서 경기 종료 시 어떤 장비도 미션 모형에 닿아서는 안 되는 제약 조건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세요. 미션 7. 크라켄의 보물. 난파선에서 상자를 회수하여 우리 역사의 한 조각을 되찾으세요. 보물 상자가 크라켄의 둥지를 완전히 벗어난 경우, 크라켄의 둥지는 난파선 아래 매트 위에 직사각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미션의 점수 조건에 따르면
보물 상자를 둥지에서 완전히 꺼내야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상자가 여전히 직사각형 안에 부분적으로 있는 경우 점수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상자가 직사각형 안에 있는지 확실하지 않거나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팀에게 유리한 판정을 주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미션 8. 인공서식지. 인공서식지 구조물을 재배치하여 이 지역의 바다 생물에게 안전한 집을 만들어주세요. 인공서식지 구조물 칸이 완전히 평평하고 똑바로 세워진 경우 인공서식지 구조물에는 4개의 칸이 있으며 각 칸은 노란색 바닥으로 구분됩니다. 개가 노란색 바닥 위에 있으면 칸이 똑바로 세워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경기 종료 시 4개의 칸이 모두 평평하고 똑바로 세워져 있으면 팀은 이 미션에서 최대 4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미션 9. 예기치 않은 만남. 심해저 열수구를 조사하고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바다 생물을 냉용수 지역으로 데려가세요. 미지의 생명체가 방출된 경우 미지의 생명체가 조금이라도 냉용수 영역에 걸쳐 있는 경우 이 미션에는 장비 제약 조건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팀은 컨테이너와 같은 장비를 사용하여 생명체를 포획하여 매트의 냉용수 영역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경기 종료 시 미션 모형이나 생명체가 여전히 장비에 닿아 있으면 팀이 점수를 얻게 됩니다. 미션 10. 잠수정 보내기. 때로는 심해의 엄청난 압력을 견딜 수 있는 특수 차량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잠수정을 보내 상대 팀 경기장의 해역을 탐험하세요. 팀의 노란 깃발이 내려간 경우 잠수정이 분명히 상대 경기장에 더 가까이 있는 경우 가능성은 낮지만 팀의 깃발을 내리지 않고 잠수정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각 팀은 이 미션의 어느 부분에서든 독립적으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으며 잠수정을 상대 팀 경기장에 더 가까이 이동하기 위해 깃발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미션 11. 소나 발견. 선박의 소나 기술을 사용하여 주변을 스캔하고 주변의 물체나 동물을 찾아보세요. 고래 한 마리가 드러나는 경우 보너스. 2고래가 모두 보이는 경우 미션 12. 고래 먹이 주기. 크릴은 고래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크릴을 모아서 배고픈 고래에게 먹이세요. 크릴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고래의 입에 들어간 경우 이 미션의 점수 조건은 크릴이 고래의 입안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 상황에서는 점수를 얻게 됩니다. 고래의 입안에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들어간 크릴은 각각 10점의 가치가 있으며 이 미션의 총 점수는 50점이 됩니다. 미션 13. 항로 변경. 화물선을 다른 이동 경로로 옮겨 고래의 이동 경로에서 안전하게 피하세요. 선박이 새로운 항로에 있고 매트에 닿는 경우 미션 14. 샘플 수집. 매트 주변에서 샘플과 유물을 수집하여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하세요. 물 샘플이 물 샘플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난 경우 해저 샘플이 더 이상 해저에 닿지 않는 경우 플랑크톤 샘플이 더 이상 켈프숲에 닿지 않는 경우 삼지창 조각 하나가 더 이상 난파선에 닿지 않는 경우 보너스. 2 삼지창 조각 모두 더 이상 난파선에 닿지 않는 경우 이 미션에서는 경기 종료 시 샘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팀은 샘플을 매트 위에 두거나 홈으로 가져가거나 경기장의 다른 위치로 옮길 수 있습니다. 각 샘플에 대한 고유 채점 기준을 충족하면 팀은 해당 샘플에 대한 점수를 얻게 됩니다. 미션 15에서는 해양 조사선에 샘플을 배치할 때마다 추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션 15. 해양 조사선. 팀이 수집한 샘플과 유물을 해양 조사선에 전달하고
해양 조사선을 항구에 안전하게 정박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화물판 영역의 일부분이라도 들어가 있는 경우 보물상자, 선지창 조각, 각각의 샘플, 포트걸스가 조금이라도 해양 조사선 고리에 들어가 있는 경우 정밀 토큰, 홈 구역 밖에서 로봇을 최대한 중단시키지 않을수록 더 많은 점수를 얻게 됩니다. 홈 내부에서 로봇을 중단시키면 정밀 토큰 1개를 잃게 됩니다. 경기 종료 시 경기장에 남아있는 정밀 토큰 개수에 따라 추가 점수가 부여될 것입니다. 심판은 경기 중에 정밀 토큰을 놓을 적절한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 벽 위에 놓으면 미션 모형들이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정밀 토큰을 잃을 때 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특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팀원들을 격려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팀원들이 서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교류하는지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압박감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거나 실망하는 것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팀에게 로봇 게임에 최대 3번 도전할 수 있으며 가장 높은 점수만 인정된다는 점을 상기시켜주세요. 또한 대회 자체는 팀으로 활동하면서 보내는 멋진 시즌 중 단 하루라는 점을 알려주세요. 모든 팀은 성취 완료 단계, 즉 3점의 아름답고 소중한 프로정신 점수로 시작하며 이는 팀이 퍼스트의 핵심 가치를 성공적으로 보여줬음을 의미합니다. 심판이 기대 이상의 행동을 관찰한 경우 팀의 아름답고 소중한 프로정신은 탁월함 단계, 즉 4점의 점수를 얻게 되며 심판은 관찰한 내용을 팀과 공유하도록 권장합니다. 반대로 팀의 행동이 아직 아름답고 소중한 프로정신을 발전 중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2점의 아름답고 소중한 프로정신 점수를 받게 됩니다. 경기 종료 시 팀이 서명하기 전 또는 서명하기 후에 아름답고 소중한 프로정신 점수를 채울지의 여부는 심판의 재량에 맡겨집니다. 퍼스트 핵심 가치를 숙지하고 다른 심판들과 아름답고 소중한 프로정신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로봇게임 룰북을 읽고 시즌 중에는 업데이트 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행운을 빕니다.